오늘은 용어에 대해서 교육을 해볼 건데요. 다들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먼저 HTS. HTS 너무 쉽죠? 처음엔 쉬워요. 처음에 되게 쉬운 내용.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HTS라고 말을 하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 그래서 이제 집에서 거래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죠. 옛날에는 이제 주식이나 선물을 하려면 증권사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주문을 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집에서 트레이딩을 다들 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걸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면 MTS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제 하는 거를 MTS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요런 인터넷의 핸드폰의 발달로 우리 선물 시장이 더 커진 거죠. 주식 시장도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다들 아시는 쉽습니다. 매수는 영어로 long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건 옵션 용어죠. long이라고도 부르고, 매수는 사전적으로는 구매하다라는 의미이지만 해외 선물에서는 내가 산 시점보다 가격이 더 상승할 거로 생각을 하고 상승에 베팅한다 라는 뜻이고, 매도는 반대로 숏이라고도 불러요. 요거는 long이랑 숏은 이제 선물 옵션에서 쓰는 용어죠. 그리고 매도는 이제 내가 지금 산 시점보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하락에 베팅하는 걸 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 몇 번이나 설명드린 내용이라 다들 아실 너무 쉬운 내용이고요. 손절은 매매를 하다 보면 손절했네요, 입절했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절이란 우리가 가진 계약이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손실을 확정 짓는 거죠. 손실을 확정 짓는 거. 그리고 입절은 반대로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계약이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을 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절 났네요, 입절 났네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오늘 지크님이 반짝 강의로 손절 잡는 법, 청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죠. 손절은 정말 생명입니다. 생명. 제가 그냥 장난처럼 손절은 생명입니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손절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손절이 정말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손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풀지 말고 꼭 지켜주세요. 손절만 딱 스치고 우리가 본 방향대로 갈 때 제일 황당해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크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핵심선 근처에서 진입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핵심선을 기준으로 핵심선 위는 매수 추세, 핵심선 아래는 매도 추세로 추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손절하기는 좀 아쉬우니까, 그래서 항상 핵심선을 가장 중요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틱이란 가격의 한 단위를 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격의 한 단위를 틱이라고 하는데, 우선 잠시만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틱, 가격의 한 단위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요 매매창 한 칸을 틱이라고 합니다. 매매창 한 칸. 잘 모르시겠으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 한 칸을 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틱. 그쵸? 그러나 한 칸이라고 다 1틱이 아니에요. 1틱이 1이 아니에요. 요 사이즈도 다 다르고
틱 가치도 다 달라요. 요거 지금 우리 나스닥은 여기 보면 틱 밸류, 틱 가치죠. 그리고 틱 사이즈는 그 한 틱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종목마다 다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나스닥을 지금 보니까 우리 요 틱 사이즈는 한 칸 한 칸이 0.25래요. 그러면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0.1 틱당 사이즈가 0.25라는 거고, 그리고 한 틱의 금액이 $5예요. 우리 한화가 아니라 거래 통화가 US 달러이기 때문에 항상 달러로 표시가 된다는 거. 그럼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그럼 골드도 당연히 US 달러로 하고요. 이것도 CME 거니까 US 달러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 틱의 사이즈가 0.1이라고 하네요. 그럼 0.1씩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한 틱의 가치가 $10래요. $10.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오일은 얘도 US 달러니까 이제 요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틱 사이즈는 0.01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각 종목마다 다 틱 사이즈도 다르고 틱 가치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틱 가치가 변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1 환율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수익금이나 손실금이 살짝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틱 가치는 방금 말씀드린 한 틱당 금액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은 미래의 일정 시점 가치에 대한 권리를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오일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매수 주문을 하고 내릴 것 같다라고 하면 매도 주문을 넣잖아요. 이렇게 주문을 넣는 것을 그냥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수도 설정할 수 있죠. 계약수, 1계약, 2계약 이렇게. 보통 유튜버들은 막 10계약씩 돌리고 하죠. 보트로 막 10계약씩 돌려서 이렇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포지션은 이제 매수나 매도 중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매수나 매도 중 한 방향에 베팅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왜 같이 매매하다 보면 저는 무포예요. 무포 관망이에요. 무포 관망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포라는 이야기는 저는 포지션이 없어요. 저는 매수도 매도도 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포 관망은 포지션이 없고 지금 그냥 관망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위칭. 처음에 주식에서 뭐 하시다 오시거나 처음에 해외 선물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스위칭을 모르는데 막 이제 전문가들 따라다니면서 스위칭이란 용어를 몰라서 많이 털리는 거를 봤어요. 이런 건 기본으로 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스위칭이란 뭐냐면 우리가 만약 매도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을 바꾸는 거고요. 매수를 들고 있다면 매수에서 매도로 포지션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매도에 한 계약이 들어가 있다면 스위칭을 하고 싶으면 매수에 2계약을 걸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반대로 매수에 지금 내가 포지션 한 계약이 들어가 있다면 매도로 스위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2계약을 매도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슬리피지는 이제 뭐냐면 시장가로 주문할 때 우리 시장가로 주문할 때 넣은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뭐 오일이 지금 $50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50에 시장가 주문으로 넣어놨어요. 근데 그 가격이 아니라 다른 가격으로 체결이 되는 거를 슬리피지라고 말을 합니다. 슬리피지는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
매수를 지금 갖고 있다. 근데 가격이 지금 막 상승하고 있어요. 미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고 있는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팔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가로 매도를 해요. 그러면 밀려서 아주 좋은 가격에 잡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한테 이익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매수로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가격이 미친 듯이 급락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빨리 이걸 손절을 하고 싶은데 손절을 시장가로 해버리면 우리는 뭐 30에 손절을 했는데 쫙 밀려서 20까지 가서 체결이 돼버리면 손절이 엄청 길어지는 거죠. 슬리피지는 호가에 공백이 생겼을 때나 아니면 상품의 매매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호가가 미친 듯이 움직일 때 발생을 합니다. 변동성이 아주 클 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버나잇이란 진입한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미결제 악정 상태로 다음 날로 넘기는 것을 이제 오버나잇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식은 오늘 사서 그냥 잠을 자면 저절로 오버나잇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외 선물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CME라는 게 CME에서 이제 CME 거래소에서 우리가 쓰는 게 거래 시간이 23시간이나 되다 보니까 오버나잇의 기준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들 계셔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CME 상품을 예로 든다면 우리 뭐 나스닥, 오일, 골드 요런 친구들은 거래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필기를 좀 해야겠다.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CME는 거래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CME는 거래 시간이 7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아침 7시부터 새벽 6시까지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아침에 10시에 사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갖고 가는 거는 오버나잇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데이 트레이딩이에요. 여기서 오버나잇 기준 시간은 이제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요때 가져가는 거를 오버나잇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포지션이 정리가 안 되고 계좌에 남아있으면 1시간을 더 보유하는 거고 6시 땡 하기 전에 이제 다 청산해버리면 오버나잇이 아니에요. 1시간만 더 갖고 간 CME 기준 1시간만 더 갖고 가는 걸 오버나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결제 악정. 미결제 악정이란 쉬워요. 그냥 이제 진입한 포지션이 계좌 잔고에 남아있는 거를 미결제 악정이라고 하고 줄여서 미결이라고만 부르기도 해요. 미결. 그리고 이제 만기일이란 각 선물 상품마다 계약이 종료돼가지고 이제 뭐 인수나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하는데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주식은 상장 폐지가 없으면 계속 그냥 장기간 보유할 수 있어요. 존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물은 우리 진입한 포지션을 요 만기일 전에 청산을 해줘야 해요. 만기일 전에 청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기일은 이제 상품마다 다른데 우리가 한번 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여기 또 만기일이 다 적혀 있습니다. 우선 나스닥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만기일이 최종 거래일이라고 적혀 있죠. 최종 거래일. 그럼 최종 거래일이 9월 18일까지래요. 9월 18일까지. 나스닥은 이제 현금 결제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 최종 결제일이 만기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날 이제 요 월물은 조기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날까지 조기 종료가 되기 때문에 조기 종료 시간 전까지 청산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오일은
요거는 최초 통보일이랑 최종 거래일이 똑같네요. 최초 통보일이랑 최종 거래일이 똑같고, 금속을 볼게요. 금속은 이제 최초 통보일이랑 최종 거래일 두 개가 있어요. 얘들은 실물 인수도예요. 실물 인수도. 현금 결제가 아니라 실물을 진짜 갖다 주고 가지고 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초 통보일 날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최종 거래일까지가 아니라 최초 통보일 날 그냥 우리가 뭐 실물을 진짜 주고 받을 수 없으니까 반대 매매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인을 하고 그 전에 청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증권사에서 따로 문자로 발송을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봤던 이제 오일 같은 거는 실물 인수도이긴 하지만 에너지 상품은 최초 통보일이랑 최종 거래일이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기일 날은 청산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최고점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롤오버. 원래 롤오버라는 개념은 채권을 발행한 해외 선물에서 쓰던 개념이 아니라, 채권을 발행한 미국 정부가 만기일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면서 연장을 하는 거를 롤오버라고 불러요. 이제 근데 그게 해외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다음 만기일로 이월하는 것을 롤오버라고 부르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만기일 전에 해당 계약을 청산을 하고 다음 월물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존버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털어주는 게 맞고, 저는 오버나잇은 좀 비추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CME 거래소에서 하는 상품들은 1시간 밖에 오버나잇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위탁증거금, 요거는 개시증거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개시증거금. 말 그대로 선물 거래에 첫 주문을 낼 때 필요한 금액이에요. 선물 거래에서 첫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 그러니까 한 계약을 거래하기 위한 금액이죠. 요것도 상품마다 이제 증권사마다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유지증거금. 유지증거금은 포지션 유지 시 최소 담보금이라고 써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시증거금으로, 그러니까 위탁증거금으로 거래를 텄어요. 거래를 텄는데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지만 손실이 혹시나 났을 경우에 유지를 해야 하는 최소 담보금이에요. 최소 담보금. 이것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이게 크루드 오일이죠. 크루드 오일은 위탁증거금이 개시증거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한 계약을 거래를 하려면 6,820달러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그거를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혹시나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이 손실이 나도 6,200달러는 꼭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 증거금 밑으로 혹시나 떨어지면 더 추가 증거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탁 증거금만큼 입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가 증거금을 입금하라 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거를 마진콜이라고 하죠. 마진콜. 유지 증거금 이하로 떨어졌을 때 증권사에서 추가 납부해라 라고 독촉 전화 오는 거, 그거를 마진콜이라고 하죠. 증권사에서는 매일매일 증거금이 부족한 계좌인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정산을 해요. 1일 정산을 해요. 그래서 그 1일 정산 후에 증거금의 잔액이 부족해지면
증거금 더 내세요 하고 전화를 하는데 그거를 마진콜이라고 하면 되고요. 마진콜이고요. 그리고 마진콜 당하면 제가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돈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근데 혹시 이거를 안 하면 제가 반대매매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로스컷은 이거 잘못됐네. 이거 아니에요. 선물 거래를 하면서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있는 손절매죠. 손절하는 것을 로스컷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로스컷은 그냥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증권사에서는 우리 마진콜을 주고 증거금을 보충해라 라고 하는 한 번의 기회를 주지만 우리 대여업체에서는 별도의 경고 없이 바로 그냥 로스컷 시켜버리죠. 그것을 그냥 로스컷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뭘 의미하냐면 차트 해석이죠. 차트 해석. 차트 해석을 뜻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캔들, 파동, 이평선, 패턴, 요런 보조지표. 오늘 우리가 뭐 배웠죠? 트릭스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평선도 배웠고요. 또 뭐 배웠죠? 여튼 지크님과 오늘 보조지표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또 차트를 분석하고 지지선도 찾아보고 저항선도 찾아보고 그런 거를 이제 분석해서 투자 여부와 진입 시점을 파악한 후에 그에 따른 목표 수익을 계산하는 거를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차트 해석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혼자 해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를 선택하는지 정말 중요한데 첫 시작이 요곳이라면 여기 리온이라면 저는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기본적 분석은 뉴스 그리고 시황 이런 거를 기본적 분석이라고 말을 하죠. 큰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죠. 현물이 아니에요. 현물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나 이슈가 터졌을 때에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뉴스로 접한 후에 차트에서 방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고 그냥 우리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또 지표 발표 전에 포지션 모두 청산하고 기다리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기술적 분석이랑 기본적 분석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인 큰 진행 방향은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제가 왜 아무도 말씀 안 해주시지?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 분석이 뉴스랑 시황이고 기술적 분석이 차트 해석이에요. 지금 반대로 얘기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네. 그래서 전체적인 큰 방향은 이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큰 추세를 판단하는 거고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진입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 당일 시가. 요거는 제가 매일 이제 장 같이 대응하면서 넣어드리는 거죠. 오늘의 시작 가격, 오전 7시에 뜨는 오늘의 시작 가격. 항생이라면은 10시 15분에 뜨는 오늘의 시작 가격이고 그 다음에 전일 종가. 제가 항상 당일 시가랑 전일 종가랑 두 개를 넣어드립니다. 요 전일 종가는 어제 끝난 가격, 마감 가격이죠. 그래서 새벽 6시에 끝날 때 마무리 지은 그 가격을 전일 종가라고 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아주 큰 매물대라고, 강한 매물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앙선. 중앙선은 당일의 중심 가격인데 오늘의 고점이랑 오늘의 저점이랑 2분의 1 한 거죠.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선이고요. 그리고 전일 고가랑 전일 저가는 어제의 최고점, 어제의 최저점입니다. 보통 이렇게 5개를 많이 봐요. 매물대로. 5대 매물대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봤던 당일시가, 전일 종가, 중앙선, 전일 고가, 전일 저가 이렇게 5개를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봤던 당일 시가, 전일 종가, 중앙선 이렇게 3개는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타기랑 불타기. 이건 쉽죠? 물타기는 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손실 중에 이제 계약수를 더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평단가를 낮추는 거. 그리고 불타기는 반대로 지금 이익이 나고 있어요. 이익이 나고 있는데 평단가가 너무 좋겠죠. 근데 수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계약수를 더 심는 거죠. 1계약, 2계약 더 추가하는 거를 불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타기, 불타기. 그 다음에 본절, 본청. 요거는 이제 본절이나 본청이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손실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진입한 가격에서 똑같이 그냥 나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진입한 가격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를 본절했다. 그러니까 원래 가격에 잘랐다. 아니면 원래 가격에 청산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MIT는 호가창을 보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호가창이 있습니다. MIT는 호가창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스탑. 요 스탑이 MIT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여기서 41.72에 매수를 스탑을 걸어요. 그러면 요 가격에 도달했을 때 시장가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시장가. 여기 보면 시장가죠. 지정가는 우리가 딱 걸어두면 이 가격에서 바로 41.69라는 가격에 바로 잡혀야 되는 거고 스탑으로 41.69에 걸리면 여기 이 가격에 왔을 때 이제 시장가로 진입이 되는 거예요.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요 MIT로 걸어두면은 시장가로 즉시 체결이 무조건 돼요. 밀려서라도 돼요. 시장가는 밀려서라도 즉시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마켓 if touched라고 치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정가는 호가가 도달을 해도 막 변동성이 크면 체결 안 하고 그냥 저 밑에 가격이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정가는 안 잡힐 수도 있고 요 MIT는 무조건 체결이 되지만 슬리피지가 발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단. 평단은 제가 막 여러분 뭐 진입하셨어요? 평단가 얼마예요? 평단가 얼마예요?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진입하고 있는 평균 단가, 가격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맨징은 우리가 손실을 만약 150만원을 손실을 봤다면 그 150만원을 다시 벌어서 0으로 만드는 거를 맨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손실을 만회한 거죠. 손실을 만회한 걸 맨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용어에 대해서는 끝을 내고 아까 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던데 우리 장을 대응해 보도록 합시다.